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10 저는 마스터 전산 회계학원의 김민국 강사라고 하고요. 예, 직접 시험을 봤습니다. 보면서 미리 이제 여기에다가 답안도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115회차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혹시 가답안 기다리시기 전에 답 맞춰보실 분들은 영상 보시고 답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입니다. 자, 기말 결산 정리의 근거. 우리가 12월 31일 날 우리가 주주한테 보고해야 되잖아요. 보고할 때 기간별로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정보 제공이 필요하죠.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당좌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4번 선수 수익은 부채죠. 자, 그 다음에 3번. 여기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하대요. 대신에 우리가 여기 수익 비용 대응이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과거의 비용이 대응되니까. 네, 물가가 상승할 때 그죠? 남는 자산이 최근 게 남아 있으니까 이익이 과대계상되죠. 답이 2번. 일단 실제 물량 흐름과 유사하다라고 이것만 보셔서 선의선출법. 그다음에 4번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물어보는 건데 발생한 기간의 비용이래요. 그럼 수익적 지출 물어본 거니까 우리가 교체, 대체 이런 것들 나오면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5번인데 자, 5번에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잔존가치 1,000원 남기지 않죠? 반드시 남겨둔다. 이거 아닙니다. 무형자산 잔존가치가 원칙적으로 0이죠. 그 다음에 6번.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부채가 아니래요. 다른 거 다 부채인데 1번. 임차 보증금은 부채가 아니라 얘는 자산이죠. 그 다음 7번. 다음에 자본 항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자, 1번 자기주식 처분이 2번 감자차익 4번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거 전부 다 자본 잉여금 성격인데 자기주식만 자본 조정이거든요. 답이 3번이고요. 그다음에 8번인데 다음 자료를 이해해서 영업이익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영업이익은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뺍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순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10,000원까지 뺀 거예요. 이게 순 매출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 자료는 여기 있죠. 우리가 매출원가 자료는 우리가 기초 상품 재고가 5만 원이고요. 기말 상품 재고는 0으로 가정한대요. 그랬을 때 여기 단기 총 매입액이 30만 원이고요. 매입 애누리가 있으니까 빼야죠. 그러면 매출 원가가 제가 지금 형광펜 친 걸로 하면 33만 원이 나와요. 33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파란색 형광펜 친 거 급여 판관비죠. 그 다음에 통신비도 판관비고 감가상각비 판관비고 임차료 판관비 이렇게 하면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 1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 공식 적어놨으니까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9번인데요. 자, 보조부문 원가 배분 방법인데 우리가 전체 보조부문의 원가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니에요. 뭐 전체 보조부문의 원가에 일부 차이가 있다라. 왜냐면 배분 후 원가는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배분 전 원가도 차이가 없어요. 일단 이런 거 몰라도 2번은 가장 복잡한 다 고려하니까 단계 배분법은 배분 순서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배분법은 계산이 상대적으로 간편하죠. 그래서 혹시라도 2번, 3번, 4번이 확실하게 맞기 때문에 1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음.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자, 10번은 여기 이미 적어놨는데 변동원가, 고정원가는 원가 행태 조업도고요. 그 다음에 다 직접원가, 바간접원가 얘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고 그 다음에 나 관련원가, 메모원가는 우리 메모원가는 의사결정 관련 없죠. 의사결정과 관련성이니까 나마 3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우리가 예정 배분을 여기 했는데 가는 필요 없는 자료에 뭐냐면 일단 우리가 2024년 제조간접비 배분 기초에 어떻게 하냐면 연간 제조간접비를 예상하고 그 다음에 해당 예상되는 배부 기준으로 나눠요. 그렇게 했더니 기계 작업 시간 1시간당 380만 원을 8만 기계 작업 시간으로 나누면 기계 작업 시간 1시간당 47.5원이 나옵니다. 일단 답은 3번이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 예정 배부할 때는 실제 배부 기준 하는 거죠. 그래서 작업 지시서 200번이 실제로 11,000시간 작업을 했고요. 기계 작업 시간 1시간당 47.5원을 곱해서 배부하는 거니까
그럼 52만 2,500원이 나옵니다.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우리가 평균법하고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을 무시해버리죠. 기초 제공품,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을 단기 투입분으로 보고 선입선출법은 전년도에 만들다 만 걸 올해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기초 제공품의 차이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13번 좀 조심하실 게 우리가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는 모든 걸 신고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번호 같이, 그 다음에 신고도 같이,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거 같이 모든 걸 총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인데, 우리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 불공이죠. 그 다음에 2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도 불공. 그 다음에 3번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제 매입세이라고 나중에 이제 세무 2급 때 배우실 건데, 일단 우리가 의제라는 게 그건 아니지만 그걸로 무조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이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가 되지 않는 건데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은 국내 거래지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죠. 왜냐하면 한국말을 아니까. 그래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국내 거래이긴 하지만 영세율이니까 이때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실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실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냥 프로그램 어떤 임의의 회사 가지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회사 등록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회사 등록이 아니라 거래처 등록이죠. 거래처 등록 가셔서 회사가 있을 건데, 여기 일반 거래처에 02411. 그 다음에 거래처명은 주식회사 구동 컴퓨터. 그 다음에 동시 유형이고요. 사업자 번호 189-86-70759. 대표자 성명 이주연. 업태는 제조, 종목은 컴퓨터 및 주변 장치라고 되어 있고, 주소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직접 치세요. 거기 있는 뭐 종동길 102, 이건 좀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검색이 되긴 하는데 지금 실제 시험장 가시면 바로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종동길 102라고 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직접 이렇게 하셔도 정답을 인정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1번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에서 여러분들 이거 치시면 되겠죠? 자, 일단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여기 들어가서요. 821번을 줬어요. 그럼 여기 보험료에다가 현금적으로 7번에 경영인 정기보험료 납부 이게 지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5번 경영인 정기보험료 미지급 치시면 되겠고, 그 다음 6번 경영인 정기보험료 상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여러분들 이거는 거래처별 초기월 조회 보셨으면요. 이 선급금에 대한 게 회원전자에 대한 게 13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32만 원으로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상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상이라는 걸 거래처를 F2번으로 187만 3천 원을 추가해 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유수전자, 선수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수전자에 대한 게 공이 하나 더 붙어야 돼서 21만 원을 210만 원으로 수정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곡상사는 50만 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화전자가 대외전자가 있을 건데 얘는 지금 언급이 없으니까 삭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1번입니다. 7월 28일자 여기 적어놨는데 그냥 바로 해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외상매입금 있죠. 여기 일반 전표는요. 7월 28일 들어가서 외상매입금, 이 거래처의 경제전자, 저는 칠게 그냥 주식회사 경제전자라고 원래는 여기서 직접 치셔야 되는데 그냥 이따라고 가서 이렇게 치셔야 되잖아요. 할게요. 반드시 거래처 거셔야 돼. 채무니까 23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매입금이 재고자산과 관련이 있으니까 어음 발행하는 것도 재고자산과 관련된 어음을 발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급어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경제전자 걸려 있어야 됩니다. 코드에. 여기가 200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채무 탕감받은 거니까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 하나은행에서 단기 차입금 하고 갚은 거 단기 차입금 갚았고 이자 준 거죠? 그럼 여기 단기 차입금 하나은행 차변에 적용돼 있고 이자 비용 보통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9월 3일자 보면은 9월 3일자에 일단 차변에 단기 차입금 하나은행 여기 없나? 없죠. 여기 주식회사 하나은행 걸려야 되고요. 하나은행 쓸게요. 직접 여기 거래처 있어야 되는 건. 금액은 8,200만 원이고요. 제가 거래처 안 넣는 건 입력해도 되고 입력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이 246만 원이 발생했고요. 나머지가 보통예금 계좌가 감소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일반전 비용력의 2번 문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인데 지금 외상 매출금이 1,400만 원인데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은 건 $10,000에 1,380원 곱한 1,380만 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채권은 1,400만 원이 감소하는데 보통예금 통장에는 1,380만 원밖에 못 들어왔으니까 기분 나쁘죠. 근데 외화 거래에서 이렇게 단기 중이면 차손이잖아요. 외화 환산 손실이 아닙니다. 그건 기말이고. 그래서 9월 12일자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 여기에 도키사가 걸려야 돼요. 도키.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얘가 1,400만 원이고요. 보통예금 통장에 1,380만 원 들어왔고 차변에 외환 차손이라고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이거 주식을 발행했는데 지금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7,000원에 발행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와요. 단 뭐가 있냐면 여기 신주를 발행하기 전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100만 원 있으니까 얘 먼저 상계해야죠. 상계하고 이렇게 대변을 상계하고 나머지 100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 잡아주신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10월 7일 날 네, 대변의 자본금 500만 원 그리고 보통 예금이 네, 700만 원 들어왔고요. 네,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까야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100만 원 까고요.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자, 단기분 딕시형, 이게 기여형이에요. 기여형 컨트리뷰트. 그래서 지금 보통예금 통장에서 1,200 나갔는데 영업부에 대한 건 800번대 퇴직급에 잡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500번대 퇴직급을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 28일 날. 그래서 일단 대변에 보통예금 1,2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부 퇴직급여가 400만 원. 그 다음에 생산부 퇴직금 800만 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6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떼인 돈 받으면 받은 거 적고 대변으로 대손충당금 살리죠. 그죠? 이게 포인트. 그래서 11월 12일에 차변에 보통예금에 25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넘어가고요. 자,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입니다. 적어놨는데 일단 영업부 야유회니까 복리후생비고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매입세 공제가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7월 3일자의 유형은 매출 쪽, 매입 쪽에 카과 것이고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숫자 적으면 쪼개지겠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여기 현대카드가 아니라 만나도시락이죠. 가맹점. 그래서 여기다 칠게요. 만나도시락. 이렇게 치겠습니다. 검색이 안 돼서. 신용카드사 눌러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현대카드 체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 분계 유형은 여기는 혼합도 되고 카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드로 할게요. 그럼 여기 미지급금에 뭐가 걸려야 되냐면 현대카드가 걸려야 되겠죠. 현대카드가 걸려야 되고 나머지는 여기가 복리후생비 800번대 복리후생비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보니까 제품을 만들고 나온 철 스크랩을 팔았대요. 이 부산물 판 건데 보니까 계정 과목은 잡이익으로 하라라는 건 부가가치세 제외한 건 잡이익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잡이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요. 지금 판매했는데 아무것도 발급하지 않았으니까 유형은 건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6일자의 유형은 건별이고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숫자 입력하시면 알아 쪼개지겠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최한솔 여기다가 칠게요. 최한솔 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현금 아니면 혼합 현금으로 할게요. 그럼 여기에 잡이익이 적혀야 되겠죠? 잡이익 네, 이렇게 적으시거나 아니면 얘가 혼합이 된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잡이익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현금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보니까요, 일단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내국 신용장이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래서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제품을 팔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대요. 그럼 우리가 매출 쪽에 영세고요. 대신에 대금은 현금으로 50만 원 받았고, 나머지는 제품을 외상으로 판 거니까 470만 원만큼은 혼합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이니까 혼합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보면 자 8월 29일자의 유형은 매출 쪽의 영세고요.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 아니니까 저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은 52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여기다 여러분들이 신월제, 선월제인가? 아무튼 네 선월제? 신월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전자가 있으니까 여기 영세율 구분해서 여기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공급하는 제어 것이고,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혼합이죠. 그럼 여기 제품 매출 520만 원이고, 차변의 현금 50만 원에 외상 매출금 나머지가 470만 원 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제품을 팔고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는데 세액이 있으니까 요건 우리가 매출 쪽의 과세입니다. 다만 여기가 핵심인 게 우리가 판매한 거래처는 우선유통한테 제품을 팔았지만 어음은 배서양도 받은 게 하움공업이니까 우리가 받으러음의 하움공업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받으러 온 배서 양도 받은 겁니다. 하운공. 유형은 10월 15일 날 매출 쪽에 과세고요. 공급가액은 1,000만 원. 그다음 거래처 코드는 여기에 주식회사 우성유통. 전자라고 돼 있으니까 1번이요. 공개 유형은 혼합. 자, 그러면 제품 매출이 일단 여기 1,000만 원이고, 아이고, 1,000만, 1,100만 아닙니다.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부가세, 예수금이 있어야지 뭐 하는 거냐? 부가세, 예수금이, 100만 원이면 실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받으러 배서 양도를 받았는데, 이게 우선유통이 아니라 하움, 공업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거래처, 여기서 검색하셔야 되는 거죠, 원래가. 800만 원 잡으시고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 이건 우선유통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핵심은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5번입니다. 자, 5번은 조심하실 게 내가 이제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내가 실제로 부가가치세와 관련돼 있는 판매자는 인천 세관이 있는 인천 세관장이죠. 그래서 조심하실 게 거래처는 인천 세관 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 컴퓨터니까 이건 60만 원이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가능하니까 분계 유형은 우리가 혼합이고 부가세 대금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0월 30일 유형은 55번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600. 그다음에 거래처는 여기가 인천 세관 걸려야 돼요. 그 다음에 수입 세금 계산서인데 뭐 전자라고 언급이 없어요. 전자라고 언급, 이건 좀 문제가 좀 애매한데 전자라고 언급 없으니까 이거는 아마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는 걸게요. 네, 분계 유형은 당좌입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혼합이 되겠고요. 말아서 부가세 대금 걸리죠. 매입세 공제 가능하고요. 난 사업자니까. 그다음 대변에 당좌 예금.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 이의제기가 되겠네요. 전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6번인데 이거 조심하실 게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면세 있죠.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근데 왜
면세냐면 샤인머스켓이 우리가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그쪽이잖아요. 그쵸? 그럼 요게 샤인머스켓이 과일이잖아요. 과일이니까 얘는 면세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조심하실 게 부가가치세가 있을 것처럼 장난을 쳤지만 없어요. 그래서 얘는 현금 영수증 면세 매입이니까 유형은 매입 쪽에 현면 기하셔야 됩니다. 현면. 그래서 12월 2일자에 유형은 매입 쪽에 현면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27만 5천 원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분할과일 잡으시고 분계 유형은 현금 하셔도 되고 혼합하셔도 되고요.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공장 직원 휴게실이니까 복리후생 성격이죠. 그래서 500번대 복리후생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혹시라도 혼합하셨던 분들은 얘가 500번대 복리후생비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인데 이거는 해설을 좀 해볼게요. 뭐냐면 실제로 이제 문제 4번에 1번은 단기매매증권 취득이면 우리가 수수료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단기매매증권이 12만 원까지 취득원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차변에 있는 걸 차변에 1212만 원 있는 걸 1200만 원으로 고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는 우리가 수수료 비용 추가해 주셔야 되는데 영업 외비용이니까 984번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돼 있었냐면 요게 이제 11월 1일 이렇게 돼 있더라. 차변에 단기매매 실제로 오류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더라고요. 저도 시험 봤는데 1200만 원, 1212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1200 뭐야? 1212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대변에 현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1200만 원 바뀌어야 되는 거고 여기 차변에다가 900번대 수수료비 이렇게 바꿔주시는 문제였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요게 원재료 매입 거래처, 원재료 매입은 공장에서 하는 거니까 원재료 매입 거래처에 워크숍을 지원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면 이거 불공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얘는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인데 제가 이제 가보니까 이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거든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11월 26일 여기 과세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과세가 되어 있는 걸 불공으로 돌리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80, 그 다음에 산들바람 검색이 안 되지? 산들바람을 쓸게요. 여기다가 주식회사 산들바람 걸려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자고, 전자가 아니었죠? 죄송합니다. 전자 걸 뻔했다. 전자 0번. 여기에서 기업 업무 추진비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우리가 현금으로 구매했는데 아마 혼합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분계 유형 혼합하신 상태로 할게요. 여기에서 원재료가 아니라 우리가 원재료 매입 거래처 500번대 복리후생비고요. 그 다음에 500번대 기업 업무 추진비고요. 대변에 네, 현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 분계 유형을 현금으로 바꾸신 다음에 얘를 513번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꾸시는 것도 정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의 결산인데 결산은 보시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 수동 결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 5번에 1번인데 우리 부가세 매출 세액 같은 경우에는 개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입니다. 얘를 정리해요. 예수금하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 건 얘는 개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입니다. 얘는 자산이에요. 얘를 정리를 해요. 그럼 정리를 하니까 부채를 정리하면 차변으로 정리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산을 정리하려면 대변으로 정리해요. 그럼 지금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니까 돌려받을 세금인데 12월 31일 당장은 채권만 있는 거니까 미수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월 31일에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정리예요. 매출세액 정리하고 1,463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2,286만 원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미수금 잡으시면 되는데, 미수금은 세무서를 거셔야 되는데 세무서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대로 놔두셔도 정답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10월 1일에 로베전자한테 대여 있으니까 3개월치 이자를 받을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변의 미수 수익 52만 5천 원, 대변의 이자 수익 52만 5천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에 7% 곱하고 다시 12개월 중에 3개월치만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차변의 미수 수익 여기 로기는 노베전자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됩니다. 52만 5천 원 대변의 이자 수익 52만 5천 원 이분계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이제 장기 차입금이 신한은행한테 있었는데 이 중에 1,300만 원이 상환기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면 우리가 이걸 유동성 장기부채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이라는 비유동부채 빼내서 신한은행 그 다음에 장기부채였지만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성 장기부채를 대체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일단 차변의 장기 차입금 여기 거래처 신한은행 원래 여기서 검색하셔야죠. 여기서 신한은행. 1,300만 원이고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해서 얘도 채무니까 거래처 꼭 거셔야 돼요. 신한은행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 수동이니까 적표 추가하실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장부조회는요. 보니까 이거 이렇게 우리가 채권이나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를 물어보면 거래처 원장인데요. 이게 거래처명이 민선전자고 잔액이 3,660만 3천 원 나오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답 적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6번에 2번은 이렇게 우리가 달끼리 비교하는 문제, 계정 과목을 달끼리 비교하는 문제는 총계정 원장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조회해 봤더니, 네, 2월 달이 가장 적더라고요. 지출액이 가장 적고 금액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이렇게 어떤 거래처한테 조심하시게 세금 계산서의 매수예요. 그럼 이거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인데 핵심은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발급 받은이니까 발급한이 아니라 발급 받았으면 매입 처별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조회하셔야 되냐면 얘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 여기 있죠? 여기에서 4월부터 6월달 아이고 조회 조건이 없네.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좀 있는 걸로. 그래서 여기 세금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서요. 4월부터 6월을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서 매입을 누르셔야 돼. 매입. 여기 매입 처별 세금 계산 합계표 이거 조회하셔야 됩니다. 아마 매출 그대로 있었으면 조회가 안 됐을 거예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매수가 구매였고요. 그 다음에 세액을 물어봤으니까 매입세액은 44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산회계 1급 시험 결과, 시험 문제 이론하고 실기에 대해서 가다반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봤고요. 혹시라도 제 그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제 시험 보실 때마다 제가 계속 영상을 시험 보면서 올려놓겠습니다. 네, 이런 노력을 좀 여러분들이 좀 가상하게 여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마스터 전산회계 학원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제 거 영상에 저는 이제 세무 1급까지 전산회계 2급부터 전산세무 1급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한 영상이 있으시면 필요한 영상 검색하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 학원에 오시면 제가 수업을 하니까 좀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고로 저희 학원은 수원의 인계동에 있습니다. 마스터 전산회계 학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 시험 잘 보셨을게 기도하면서요. 강의 영상 해설 마칠게요.